보겠습니다. 86페이지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 자, 86페이지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하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나오는 관계 부사절은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던 선행하는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시키는 관계사,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단어가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이런 걸로 계속 내가 강조를 했었죠. 이걸 많이 듣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해석 자체가 조금 단어 때문에 꼬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단어가 품사가 어떤 건지를 몰라버리게 되면 해석 자체가 힘들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줄거세요. 형용사절을 이끌어.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거는 결국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가 맞아요. 그런데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관계대명사도 주어 자격이거나 목적어 자격이 된다 치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까지 연관시켜서 이걸 보통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끌고 그 앞에 명사, 즉 선행하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에 사람일 경우는 주격을 쓸 때 who나 that을 쓰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는데 whose는 반드시 지 혼자서 노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반드시 뒤에 명사 단어까지 묶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같은 경우는 whom과 that인데 항상 구분 짓는 방법, 즉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구분 짓는 방법은 주격이라면은 동사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목적격이라면은 동사가 한 계단 건너서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 같은 경우는 which와 that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과 사람이 아니고 동물과 사물이겠죠? 그렇죠? 아니 사람이 약간 좀 범죄자처럼 뭐 인간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미쳐 나와 있구나 갑자기. 자, 그래서 which와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whose와 of which를 쓴다 하는데 of which는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물론 옛날 문법책에서는 of which를 가지고도 이제 쓰는 게 나오긴 하지만은 최소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접하는 영어 교재 어떤 곳에서도 of which를 가지고 이제 소유격을 논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of which는 두 단어고 whose는 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간결하게 쓰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오죽 했으면 as soon as possible을 ASAP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마찬가지로 which와 that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한 번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번을 보면은 남자는 남자인데 who does not know 겠죠? 모르는 남자예요. 그러면 뭐를 몰라? 외국어를 모르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덩어리가 다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who부터 시작해서 language까지가 굵은 표시로 나와 있듯이 그 man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ignorant of his own 하니까 그 자신의 것에도 ignorant, 무지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지 말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대로 얘기하면 뭐 그렇답니다. 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nly those who dare to fail greatly can ever achieve greatly 합니다. 해석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빠기냐? 어려운데.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오직 그것들이 언제나 크게 이룰 수 있다. 그것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왜냐면 성취하는 거는 사람이 성취하는 거지 뭐 물건이 성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 dare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대담하게 뭐뭐하다, 과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실패하는 것을 과감히 하는 사람들만이,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야 실패했다, 올 테면 와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ever가 여기에서는요 at any, 즉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들을 다 다듬어 보면요 크게 실패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나도 한 3-4번 실패를 해야 되나?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번 번행해라.
골프는 게임이다. 목적이 아주 작은 공차 작은 구멍으로 넣는 그 용도로 아주 부적합하게 생긴 무기와 함께. 뭐 지금은 그렇게 했으니까 됐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골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whose 다음에 aim이 나왔으니까 어떤 목적이, 자, 여기서 whose는 우리가 이제 뭐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뭐 이게 주격도 그렇고 목적격도 그렇고 어차피 는자로 들어가니까 해석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골프는 게임인데 목적이 to hit a small ball, 매우 작은 공을 into a small hole, 작은 구멍 안으로 쳐넣는 것, 쳐넣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쳐서 넣는 게임이다. 그러면 whose도 지금 내가 해석을 따로 안 했죠. 누구의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 뭐뭐의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이렇게 해석하신 게 제일 속편해요. 그냥 얘를 따로 두고 이렇게 게임은 게임인데 목표가 뭔가를 치는 게임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목표가 뭔가를 치는 게임.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weapons casing가 무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무기가 뭐 미사일이나 뭐 탱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도구는 도구인데 singularly 단독으로 혼자서 ill-designed 잘 뭐가 되지 않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ill-designed. 아까 건너이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부적합하게.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지냐 그냥.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진 뭐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무기와 함께 똥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whose가 나왔을 때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뭐뭐의라는 말을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얘 없이 뭐뭐가 이렇게 하는 게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whose란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목숨 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약간 직독직해 느낌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골프 게임은 잘 보세요. 골프 게임은 목표를 가진 게임이다. 이거야 그냥. 소유격이니까. 그러면은 이 목표가 뭔데?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직독직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죠? whose 해석이 은근슬쩍 되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예문을 잘 보고 거기에 whose가 해석이 어차피 안 돼 있을 거니까 뭐뭐는 뭔데 이런 게 이렇게 하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해석이 좀 더 깔끔해질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누구게 이 사람? Who is Winston Churchill? 문과. 세계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윈스턴 처칠. 이 사람 살던 시기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게? 최지훈. 자야. 영국 총리입니다. 아시겠죠? 영국 총리.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살던 시절에 누가 있었냐면 독일의 히틀러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니까. 64번 가겠습니다. The heart of a mother is a deep abyss at the bottom of which you will always find forgiveness 합니다. 자, 요 단어 무슨 뜻입니까? 시면. 뭐라고요? 시면? 시면이요. 시면이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화포. 와. 시면이 무슨 뜻이야? 엄마의 마음은 깊은 시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엄마의 마음은 깊은 시면하는 말. 여기서 시면하는 말도요 일종의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아시겠죠? 마음.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마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마의 마음은 깊은 시면입니다. 어디에서? At the bottom. 아래에서. 어느 아래에서? You will always find forgiveness 하니까 당신이 항상 용서를 찾아낼 그 아래쪽에 있는 깊은 마음 또는 깊은 시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좀 어려운 게 많네요, 여러분들. 자, 265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동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공급해주는 법이다. 네, 잘했습니다. 자, to feel the love of people who we love 요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공급해주는 불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한나야 사랑해 축복해 뭐 동현아 우리 아들 우쭈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닭살 돋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미생에서도 보면은 그 장그래가 이제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저 친척들하고 명절날 이제 모으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하죠. 그래 잊지 말자. 나는 내 부모님의 자부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말입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파블로가 얘기했네요. 피카소는 아니네. 자, 266번 하나 하자. 오케이. 자, brainstorm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brainstorm 한다 그러죠? 그럼 brain은 머리지. 그럼 storm은 뭐야? 폭풍. 폭풍 또는 폭우 이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요. 아, 이겁니다. 이게 brainstorm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굳이 뭐 뇌폭풍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brainstorm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brainstorming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러한 brainstorming을 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인데 생각들, 어떤 생각? which you didn't know you had 하죠. 자, 여기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지금 두 번 꾸며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let ideas 하니까 어떤 생각들, 어떤 생각, which you didn't know,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생각,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생각을 뭐 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관람은 더 쳐야 돼. 관람은 더 쳐야 돼. 이건 이중으로 지금 관계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하는 명사는 아이디어가 맞는데 두 번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졌던 그런데 네가 알지 못했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내가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야 정말 어디서 봤더라 정말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이름이 내장돼 있는데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 하고 깨달으면 이게 브레인스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러한 생각들을 동사원형 체크해. 사역동사. 나오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표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막 이렇게 막 끄잡아내는 거.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상황들을 계속 연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7번 볼까요? 이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267번 가보겠습니다. I have noticed that fortune cookies say the most obvious things that people may just want to hear about themselves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대시 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대시고요.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러면 I've noticed that 나는 알아차려 왔습니다. Fortune cookies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쿠키 딱 떼면 왜 쪽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를 말해준다고요? 가장 명백한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나는 알아차려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인데 사람들이 아마도 뭐 하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요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이게 요까지가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people부터 시작해서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단지 듣기를 원할지도 모르는 가장 명백한 것들을 포춘 쿠키가 말해준다라고 나는 알아차려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
오래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68번 현민이 해주세요. 아, 문제라서 해석을 안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기님 답 뭐야 이거? 얼. 왜요? 잠시만요. 이게 뭐 이렇게 요거요. 여기 결합들 이게 원즈 네, 원즈. 위 임포텍션 임퍼펙션인데요. 그게 주어 아니에요? 네, 이게 주어죠. 끊어버릴게요. with imperfections 끊고 그 다음 that 다음에 관계절 나왔으니까 또 끊어요. 그 다음에 to the naked eye 끊어요. 그럼 다 끊고 끊어보니까 전부 다 뭐야? 원즈 제외하고 다 수식어구란 말이야. 그래서 grading diamonds 하니까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매길 때 알겠죠?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매길 때 명백하게 보여질 리가 없는 이러한 어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뭘 가지고? 육안으로 이런 얘기예요. 네이키드 아이 하는 건 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미경 이런 거 안 쓰고 육안으로 명백히 보일 리가 없는 이러한 어떤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통 뭐라고 불린다? eye clean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ye clean.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68번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4로 넘어가서 관계부사절로 넘어가면은 자, 이번에도 볼게요. 그냥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는 그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관계부사 how와 그 선행사 the way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생략된다. 요거는 주구리장창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전에 한번 했던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관계사들 중에서 선행하는 명사를 가지지 않는 거 두 단어 있다고 그랬어. how하고 뭐야? what이죠. how하고 what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when, how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괄호치고 하나 더 적으세요. 강조 구문으로 쓸 때. 이때 강조 구문 있잖아요. 강조 구문을 쓸 때도 보통 that들이 관계부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망할 놈의 that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that은 저것이란 뜻이고 that 다음에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면은 저 머시기 가는 형용사고 t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거는 연결해주는 관계사 아니면 동격절 아니면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바로 그 이런 뜻으로 또는 그렇게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 망할 놈의 that은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생략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니 관계입니다. that 같은 경우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쓸 때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쓸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걔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비중 자체를 별로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that이라는 표현을 없애거나 아니면 that을 뭔가 넣고 싶다 하더라도 that이라는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덧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요.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that들. 그러니까 that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접속사에 that을 쓸 때는요. 뭔가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발음할 때는 얘가 that이 아니라 덧이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아까 덧 했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그 영어쌤이 항상 뭐 이거 할 때마다 자, by the most obvious things, 덧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덧에 그 액센트를 너무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 쌤 별명이 덧드야. 아, 근데 괜찮아. 전에 왜 덧드라고 하십니까? that 아닌가요? 할게. 뉴욕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이요. 거기서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강세 자체를 that이라고 안 하고 덧이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약화가 된 거고 그거보다 더 약화를 하고 싶을 것 같으면 그때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회화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that을 쓸 때는 회화하는 사람들이 that은 언제 쓰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I think that 이렇게 얘기할 때 I think that 인형이 is happy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인형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at을 쓰는 게 맞는데 보통은 I think 인형이 is happy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원어민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 그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애들한테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 여러분들 위에 애들한테 야 실제로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을 많이 쓰냐 하니까 그렇게 쓴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우리만 개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에서 따왔던 거 그거 얘기할 때처럼 현재 분사 이렇게 프랑스어로 들어간다. 고생은 우리만 하고 앉았고 이런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6번 가볼게요. 아니지 269번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there will be times 합니다.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are very busy, 당신이 매우 바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other times, 다른 때가 있을 것입니다. When it is quieter, 더 조용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please be prepared. Be prepared 하면은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해라, 준비되어라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하도록 to be flexible. 동그라미 쳐주세요. flexible 무슨 뜻이야? 유연한. 근데 우리가 플렉시블 한다고 무조건 유연하다 하면은 왜 사람이 웨이브 출 때 막 이런 유연함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융통성. 그렇지 융통성이 있는 이런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맞춰갈 줄 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플렉시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유연한 하면 왠지 웨이브 쳐야 되고 뭔가 사람 몸이 막 여리여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생각 자체도 유연하게 흘러간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단어 있잖아. 플루엔트 하는 단어 있죠. 유창한 하는 단어. 이것도 사실은요. 뭔가 융통성 있는 이란 뜻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창한이란 말은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융통성 있는 상황에 맞춰 나가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놔 주세요. 자, 그 다음 270번 가보겠습니다. 이동해라. 수동적인 영화 활동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즐기는 때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패시브 레저 하게 되면 일단 수동적인 레저야. 그럼 레저는 레저인데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통 패시브 레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가 당연히 액티브 레저니까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뭐 수상 스키도 타고 막 말도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such as가 여기 나왔으니까 예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패시브 레저가 무슨 말인지 몰라. 하지만 친절하게 뭐를 설명해줘요? 거기에 따른 예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레저라는 말이 아예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힐 것 같으면 뒤에 예시를 보셔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 독해 지문에서 생판 듣도 뭐도 못한 단어가 딱 나오는데 뒤에 such as 또는 including 또는 like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예시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시로 되는 거. 하다못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냐면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가는 거 있죠. 이래갖고 때리는 거. 이것도 예시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콤마 찍고 위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요대로 했을 때 위치를 선생님 그럼 요대로 위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such as를 빼고 여기다 which is를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which is watching TV or listening to music 이런 거죠. 그래서 뭐 TV를 보는 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거와 같은 이런 패시브 레저는 바로 이러한 때이다. 무슨 때인데 사람들이 활동을 즐기는 때이다. 근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That are relaxing. 편안하게 해주는 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little effort니까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거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어법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대시 나왔고 여기에 대시 또 나왔어. 이게 지금 관계사 병렬 구조예요. 관계사 병렬 구조야. 이거는요. 액티비티를 꾸며주는 관계사 병렬 구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 대신 둘 다 해석 생략을 안 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 거는 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잘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271번 가겠습니다. 번행해라. 두려움은 작은 어두운 방이다. 부정적 감정이 자라나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간단하네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little dark room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대은 뭔데요? 하는데 이거는 얘를 꾸며주는 그렇게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바로 그냥 그렇게 작은 어두움이다. 아니 그러니까 암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을 다른 말로 암실이라고 하거든요. 암자가 어두울 암자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요? 네거티브들이 발달되어지는. 그럼 네거티브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게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필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두려움이 좋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좋은 경우 두려움이 좋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국어 수업을 째기로 했어. 근데 째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신중함이 되어버려요. 주의 깊은 약간 careful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anxiety 있죠. 초조함.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편견 자체를 버려야 돼요. 왜? 이런 초조함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신중함이나 조심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꼼꼼함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성격이 되게 꼼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 게 과연 맞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과정 자체가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 특강 지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angry나 또는 mad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 분노를 하는 거는 사람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분명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좋을까?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약간은 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흑역사 시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강사 시절에 동현쌤 쌤은 수업을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어. 그랬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똑같은 분노이긴 한데 하나는 열받아서 에이씨 때려 시합 불렀다.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내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볼기다 한번 두고 봐라.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따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뭐 이래 공부해야 되겠나니? 그냥 뭐 공장 가가 일해라 하는데 이씨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분노. 이런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 안에서 우리가 읽을 때 자기 생각은 절대로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 넣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경지식 갖고 얘기하는 일치불일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we need a new breakthrough because we are in a situation where the current solutions are not good enough 합니다. 박인영. 저요? 예.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솔루션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솔루션도 좀 해석해 주시거든요. 해결책이죠. 까비. 괜찮아요. 지훈이도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인자 들어가면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재 해결책이 충분히 좋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해결책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3번 가보겠습니다. 현민이 해주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들보다 가치가 있다. 네,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100가지 이유들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 수 없다 하는 100가지 이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할 말이 많겠지.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굳이 다른 뭐 이쪽 저쪽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할 수 없다 하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딴 거 안 살피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에서 보면은 김우진이한테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 김우진이 뭐 문제 풀고 하면 야 이게 왜 답이야? 이게 답이니까 답이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이게 아니라서 이게 답인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래 믿고 가시겠지. 야 니는 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니 좋다고 좋다고 얘기하면 니한테 왜 좋은데 하면 좋으니까 좋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나? 예.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때도 보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유가 많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챕터 9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구나. 안 끝났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없는 줄 알았네. 자 274번 하겠습니다. 한나 해주세요. 영어를 쓰는 것과 말하는 것에서 문법을 쓰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 네, 잘했습니다. 자, there are many differences.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나오면 항상 between이 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how grammar is used in written English and how it is used spoken English 하는데 일단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둘 다 how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how 다음에 단어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왔어. 본래 how는 명사를 안 꾸며줍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래 how는 명사를 안 꾸며줍니다. 그럼 how는 누구를 꾸며줘요? 형용사 부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how many, how much 그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잘 보세요. 쌤 전 단어 몰라서 모르겠어요. 단어 공부해. 그건 몰라. 자 어쨌든 how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거 다음 무조건 주어야 그냥. 여기도 how 다음에 대명사 it이 들어갔으니까 주어야. 그러면 how를 좀 간략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내가 명사화 시키라 그랬죠. 방법. 주어가 동사는 방법. 그러면은 문법이 written English 이걸 굳이 내가 뭐 얘기하면 문어체 English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written English에서 문법이 쓰여지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래마가 여기 이겁니다. 문법이 구어체 English 즉 구어체 영어 즉 spoken English에 쓰여지는 것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게? 갑자기 끄집어내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정법. 가정법 강화고에서 if 다음에 주어 들어갈 때 비동사는 내가 뭐 쓴다 그래? 월 쓴다 그랬잖아. 이거는 문법적인 거야. 근데 구어체는 was를 쓸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어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말로써 뭔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은요. 비동사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Do you like her?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법은 do로 물었으니까 do로 끝나야 돼. Yes, I do, no, I don't 이거야. 이게 문법이잖아. 근데 사실은 no, I don't나 yes, I do도 뒤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잖아. 구어체는. 왜냐? 말 자체는 어차피 길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은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쫙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어 글들도 보면은 정형화되어 가지고 깔쌈하게 한자를 좀 섞어갖고 글들 많이 하잖아요. 자, 275번 가겠습니다. When an actor plays a scene exactly the way a director orders, it is an acting. It's the following instructions입니다. 자, 한 배우가 plays a scene 하니까 여기서 plays a scene 하면 무슨 뭐 연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연기를 정확하게 할 때, 근데 정확하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감독이 주문한 방식으로 할 때 이런 얘기야. 감독이 주문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할 때 그거는 연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냥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연기자가 감독이 어이 박인영 씨 이런 식으로 연기해. 그럼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거는 지가 하는 연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감독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죠. 제임스 린이 얘기했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알라딘은 일단 아니고요. 아씨 한 개도 안 웃기네. 미국에
진짜로 잘생긴 영화배우입니다. 진짜로 잘생긴 영화배우. 제임스 딘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있잖아요. 남자인데 막 상남자 머리 확 이막 까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눈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아씨 왜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 어쨌든 되게 잘생긴 배우예요. 일찍 죽어요. 차 사고로 죽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 사람 나타나면 진짜 막 하는 거. 우리 현재 우리나라 지금 누구 급이지? 잘생긴 남자 배우? 넘어가겠습니다. 다 뭐 잘생긴 남자 배우 해봤자 다 아저씨구만. 그런 게 힘들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챕터 9으로 보겠습니다. 챕터 9. 챕터 9. 자, 이제 챕터 9입니다. 자, 일단 88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형용사적 수식어의 두 번째 이야기. 요게 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관계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형용사절을 이끌어서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챕터에서는 독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첫 번째,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 관계대명사 생략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목적격은 알아서 깨꼬닥. 그죠? 네. 주격은 비동사랑 같이 깨꼬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딩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적격은 자살이고요. 주격은 물귀신이라고.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의 형태. 그러면 이거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도 뒤에 어떻게 꾸며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별표치입니다. 선행사가 관계사 바로 앞에 있지 않은 경우. 이거 해석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런 게 만약에 어법 문제로 건드린다 하면 거의 다 3점짜리야. 그래서 이건 선행하는 명사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나보세요. 여기에 내 주먹 쥔 게 관계사야. 이 관계사인데 뒤에 동사 단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사인지 사물이 할 수 있는 동사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선행하는 명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realize란 깨닫다라는 말을 넣어보자. 관계대명사의 그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대답해가 누가 들어가냐면 갑자기 돌이 있어. 돌, stone. 돌이 뭐를 깨닫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뭐 with the stone can 넣고 그 with 앞에 a man이 딱 있는 거야. 그럼 돌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깨닫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건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we had 하고 뭐 didn't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설명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콤마 다음에 which 또는 콤마 다음에 대시예요. 아까 내가 including 보여준 거 있었잖아. 맞죠? including하고 뭐 such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콤마 찍고 which is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는 두 가지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콤마 다음에 who는 웬만하면 앞에 있는 명사야. 무조건. 근데 콤마 다음에 which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앞문장 전체 다를 딱 싸잡아 버리는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영 gave me a present which made me happy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나영이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which made me happy.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which는 뭐야? 나영이가 내한테 선물을 주고 한 문장 다 싸잡아 버리는 거지.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해가지고 보셔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관계사의 생략.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은 종종 생략된다. 왜? 강세를 두지 않을 경우라서. 아시겠죠? 강세를 두지 않을 경우라서 종종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나 why도 종종 생략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 구조가 why로 시작을 했는데 주어 동사 때리고 여기에 동사 단어 진짜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돼? 원래는 the reason이 있어야 되거든요. the reason이 있고 why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the reason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why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the way how하고는 얘기가 달라.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건데,
The reason why는 단어 튼지 하나 빼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요 그냥. 그래서 생략 가능이라고 얘기하지 생략 필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즉 가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따라서 대명사 다음에 SV 형태 줄 그세요 이거. 대명사 또는 명사 다음에 SV 형택하는데 이 말보다 더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예요. 그냥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들어가 있고 동사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갔는데 전치사가 하나 뜨기 있을 때. 전치사 뒤에 근데 명사가 없는 거야. 이럴 경우야. 그러면은 샥샥똑 샥샥똑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 명사도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거는 주어가 뭐뭐에 대해서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많이 보여줬던 건데 the subject I am interested in 끊었어. 무슨 뜻이야? subject 과목이다. 아 잠깐만요. 설마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지금? 관심 있다 그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해석이? 헬로? 나 지금 서부과목 수업 아니 지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과목 이거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subject란 말이 일로 빠지게 되면 이거 문장돼요. I'm interested in the subject야.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잖아. 그럼 이건 관계사 처리돼 버려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가볼게요. 자, 우리 되게 기초적인 거 나영, likes, 인형 이건 문장이죠. 맞죠? 지울게요. 인형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나영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이렇게 되거든. 이거야. 이게 관계사야. 기본적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딘가. 내보다 먼저 배우셨던 선배 강사들이 있겠죠. 다시 볼게요. 나영, likes, 인형이야. 그럼 이건 문장이라 그랬죠 계속. 여기다가 후 하나 집어넣을게. 그럼 뭔데? 인형이가 좋아하는 나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인형이를 좋아하는 나영이.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관계사 구조예요. 이게. 자, 근데 생략이니까 생략을 계속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사이에 있던 관계사가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올 경우는 해당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물귀신 작전. 이때 뒤에는 줄 거라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해. 형용사구나 분사구만 남아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 내가 맨날 첫날 시험 대비할 때마다 그토록 얘기했던 그 얘기. 그토록 했던 그 얘기. 뭐예요? 명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ed,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는 명사, 되어진 명사, 어디에 있는 명사. 이거야. 우리 있잖아. 만약에 toy 이렇게 나눠놓고 on the floor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바닥에 있는 그 한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래 뭐가 생략됐냐면은 관계대명사 주격 which is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근데 which를 없고 is만 그냥 넣잖아. 그럼 장난감은 바닥에 있다야. 근데 얘가 who가 딱 들어가 버리면서 야 너희 둘이 꺼져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되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 항상 전치사 명사 배울 때마다 a book on the shelf 아니면은 a book in the box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전부 다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단 이게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들어갔다. while이나 when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들어갈 때 내가 그 접속사의 뜻을 넣으라 그랬죠. 할 때, 될 때, 있을 때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명사의 뜻을 넣어서 하고 있는 명사, 되어진 명사, 어디 있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더 가볼게요. 기왕 하는 거. 자, 인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인형이 뭘 자주 팔아먹네.
자, 인형이 다음에 철자 맞나 이거? 다시 할게요. Inviting 나영 to her birthday party.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생일에 나영이를 초대한 인형이야.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똑같은 거 인형. 이번 invited 해볼게요. invited to her birthday party야. 구조 잘 봐야 돼. invite는 원래가 타동사예요. 원래가 누구 아니 초대를 하면 초대할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누구를 이끌다 하든지. 근데 얘는 보니까 없네 이거야 그냥. 없어. 그럼 초대한 거야, 초대받은 거야. 받은 거. 100% 받은 거지. 그래서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인형이에요. 봐봐. 얘는 하고 있는 인형이라 그랬고 얘는 받은 인형이라 그랬어. 됐죠? 그 다음 인형이 at the party 이래 볼게요 그냥. 이거 뭔데? 그 파티에 있는 인형이야 그냥. 그냥 이거야. 전치사 명사는요 무조건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든지 간에 뭐뭐에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깔쌈하게 적용이 돼요. 제일 깔쌈하게. 물론 해석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계속 시키기는 하지만은요 해석 자체는 결국은 훈련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험에 적용해야 되죠. 당연히 시험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대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대비 들어가서도 지금 솔직히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과서 지금 봐야 돼.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지금 봐야 돼. 지가 그냥 있잖아요. 나중에 뭐 물론 선생님 학교에서 교과서를 새로 받아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필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교과서에 관련한 그 표지를 똑같은 걸 만약에 갖고 싶거나 이러고 싶잖아.